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던 그는 40년 전 제가 울면서 놓쳤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남자. 그런데 왜 그 눈빛은 그때 그대로인 걸까요?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잘 지냈어? 그 순간 심장이 20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사돈 사이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널 보니까 40년 동안 멈춰 있던 게 다시 시작돼 버렸어. 그의 한마디에 내 안에서 금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 생각만 하시죠?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이 떠난 그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텅 빈 정도가 아니라 그 빈자리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죠. 59세. 평생 남편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고 저녁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뿐이었죠. 눈물은 이제 마를 때도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새로운 슬픔이 샘솟았습니다. 옷장 속에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발견할 때, 냉장고에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를 담아둔 통을 볼 때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 얼굴에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나 결혼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왔어요. 아들이 행복해한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남편이 이 순간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죠. 엄마, 괜찮으시죠? 너무 갑자기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 없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혼자 사돈을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죠.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야 돼요. 엄마도 같이 가셔야죠. 아들은 밝게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들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이제 장가가는구나 하며 농담을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여보, 우리 이제 늙었어 하며 웃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억지로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옷장을 열어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제대로 된 외출복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먼지가 앉은 옷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염색 좀 해 하며 웃었을까요? 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편할 리가 없었죠. 혼자 사돈을 만난다는 것, 혼자 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내일 제가 혼자 상견례를 가야 해요.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억지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만날 사람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라는 걸요. 엄마 10분 안에 도착하신대요. 우리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아들의 문자를 받고 저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보였죠.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가방 속에서 립스틱을 꺼내 다시 한번 바르고 옷내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웃으면 돼.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죠. 엄마 여기요.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일어나서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곧 도착하신대요. 주차하고 계시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물잔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죠. 진정해,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여자분이 함께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카페의 웃음소리도, 커피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도, 음악도 모두 지워졌죠.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태주.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태주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태주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주도 저를 알아봤어요. 분명히요. 태주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렸죠.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 그 목소리. 조금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 태주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여자친구 어머니세요. 아들이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부인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겨우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주를 봐야 했어요. 피할 수 없었죠. 태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거리가 단 몇십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태주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주가 말했어요. 처음? 이 사람은 지금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태주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태주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따뜻했었죠. 그 손을 잡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아질 것만 같았던 그 따뜻함이었어요. 악수는 1초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태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상황으로 사돈이 될 사람으로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찰랑거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예비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돼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그리움.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주를 계속 보고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필이면 왜 하필 태주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서울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어떻게 하필 태주의 딸이 제 아들의 연인이 된 겁니까?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전 아메리카노요. 아들이 주문했고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주문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메뉴판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메리카노요. 그냥 아무거나 시켰어요. 태주도 주문했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요. 태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제 앞에 사돈으로 앉아 있다니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태주의 부인이 밝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태주의 부인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가끔 저를 훔쳐봤어요. 저도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들여다봤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저는 강남구에 살아요. 아, 저희도 근처에 살아요. 혹시 주변에서 자주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예비 며느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주 마주친다고요? 태주를?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만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언제로 할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 미안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아찔했던 거예요. 눈앞에 태주가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주의 부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예비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죠. 그러자 아들도 저도 잠깐 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갑자기 태주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주. 맞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의 눈과 마주쳤어요. 40년 전 그 눈동자. 조금 흐려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아니, 너무 오랜만이네. 태주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나도. 몰랐어. 전혀. 딸이 남자친구 어머니 성함을 말했을 때도 그
그냥 흔한 이름이려니 했지. 설마 내가. 태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태주의 얼굴은 선명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야. 태주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주 씨. 저도 그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인가요? 결혼. 했었구나. 태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챘던 것 같아요. 미안해. 힘들었겠다. 태주 씨도 결혼하셨죠? 응. 30년 됐어. 서로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은주야 나. 태주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예비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태주도 불안한 눈빛으로 커피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태주의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제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어요. 태주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아야 했죠. 태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하필이면 사돈으로.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어머니, 오늘 상대방 분들 어떠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좋으신 분들 같더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은 제 대답이 성의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공허함이 매일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태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40년 전 20살의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개강 첫날 캠퍼스를 헤매고 있을 때 태주를 만났어요. 학과 건물 찾으세요. 태주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환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그날 태주는 저를 학과 건물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태주는 같은 과 2학년 선배였습니다. 친절했고 따뜻했으며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를 대할 때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더 신경 써주고 더 자주 웃어줬죠. 반년 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태주와 함께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캠퍼스를 함께 걸었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으며 주말이면 한강을 산책했죠. 은주야,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태주가 그렇게 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행복해서 울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았죠. 태주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일어설게. 태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부모님은 달랐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너도 평생 고생이야. 지금 끊어.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어린 나이였고 부모를 거역할 용기가 없었죠.
태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날. 태주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태주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태주가 말했어요. 은주야. 그래. 미안해. 너한테 행복을 주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태주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몇 년 뒤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저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태주가 생각났어요. 태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를 원망할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들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일상에 치이고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태주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졌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추억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만에 태주를 다시 만났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응. 그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태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태주는 여전히 태주였어요. 악수할 때 느껴진 태주의 손도 기억났습니다. 따뜻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듯이. 저는 제 손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을 태주가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태주의 목소리. 은주. 맞지? 그 한마디에 40년이 무너졌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인지. 태주도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저처럼 오늘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돈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명절마다 마주쳐야 하고 손주가 생기면 함께 손주를 봐야 하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4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결혼 준비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했고 청첩장 디자인을 골랐으며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저는 기계적으로 그래, 잘했네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양가 부모님이랑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오실 수 있으시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네, 예식장 근처 한식당으로 예약했어요. 편하게 와서 밥만 드시면 돼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 태주를 다시 봐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무난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바르고 다시 지우고 또 바르기를 반복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사돈끼리 만나는 자리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 예비 며느리 태주의 부인. 그리고 태주. 태주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1초 안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자리를 안내했어요. 하필이면 태주 옆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이 원형이어서 어쩔 수 없었죠. 앉으면서 태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태주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태주의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화는 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태주의 부인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결혼식 일정, 하객수, 신혼여행 계획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태주는 저처럼 말이 없었어요. 가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태주의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팔을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죠.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예비 며느리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때 제 손과 태주의 손이 동시에 같은 반찬 접시로 향했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태주가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아니에요. 그 짧은 접촉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의 부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고 아들도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또다시 태주와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정적이었죠.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그 목소리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저도 태주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에 대해. 여기선. 사람들이 곧 돌아올 텐데요. 밖에 잠깐만. 5분만. 태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주야. 잘 지냈지?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잘 지냈냐고요? 40년 만에 만나서 하는 첫마디가 그거예요. 미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태주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 그럭저럭 살았어요. 결혼했고 아들 낳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분은 아들이 말하길 돌아가셨다고. 네, 작년에요. 많이 힘들었겠다.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주 씨는요? 잘 사셨어요? 나도. 그럭저럭. 결혼하고 딸 낳고 회사 다니며 살았지. 부인은 좋은 분 같던데요. 응.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은주야. 나 진짜 몰랐어. 우리 딸이 내 아들이랑 사귀는 줄. 저도요. 꿈에도 몰랐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태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냥 사돈으로 지내야죠. 달리 방법이 있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주가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죠. 미안해, 은주야.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우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찾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태주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죠.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이후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들은 매주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고 태준의 가족과 만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고문 같았어요. 태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주의 부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했죠. 하지만 동시에 태주를 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요. 어느 토요일 양가가 모여 예식장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어요. 태주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태주가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주가 먼저 인사했어요. 공손한 태도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2층에 있어요. 같이 올라가시죠. 태주가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었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사람들이. 저는 재빨리 말을 끊었어요. 알아. 그냥 내가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서. 태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다시 남남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예식장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태주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태주의 위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태주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느낄 수 있었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모두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러다 미치겠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태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외면하는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한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죠.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 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야, 잠깐. 안 돼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저는 태주를 지나쳐 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제발. 1분만. 태주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복도 끝 계단실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뭐예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주야, 너. 괜찮아? 괜찮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미안해. 나도 이게 힘들어. 태주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태주 씨는 집에 가면 부인이 있잖아요. 전 혼자예요.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야. 만나지 말아요. 아이들 결혼식까지만 참읍시다. 그 후엔 연락하지 말고 마주치지 말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주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로 등을 보이면서요. 은주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잊어야죠. 나는 못 잊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돌아봤어요. 태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를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올라와. 태주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우린 사돈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태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은주야, 너도 느끼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거. 남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린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인한테 말하고 저한테 오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 과거를 말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제발. 저는 계단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어 보였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더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도 준비할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태주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계단실에서의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를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올라와. 태주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태주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40년 전 20살의 제가 느끼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태주에게는 부인이 있고 저는 과부였으며 우리는 곧 사돈이 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양가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태준의 부부는 차를 가져왔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저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태주의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태주와 같은 차를 탈 자신이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비쳤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주였어요. 은주야. 왜 여기? 집까지 데려다줘도 될까?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요? 먼저 보냈어. 피곤하다고 해서.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끼리 이러면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태주 씨, 그냥 집까지만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싶어. 태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태주의 차에 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죠. 은주야. 태주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직도 힘들어? 힘들죠. 당연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남편분을 많이 사랑했나 봐. 사랑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이상한 질문했네. 아니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야,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 태주가 고백했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 씨, 그런 말 사실이야. 너를 다시 만난 후로 자꾸 내 생각이 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주야, 너도 그렇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네, 나. 미안해. 40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해서.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 평생의 후회가 너를 놓친 거였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태주 씨. 우린 이미 늦었어요. 알아. 우린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이제 사돈이 될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너를 다시 만난 게 기뻐. 태주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를 돌아봤어요. 나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네. 한 번만.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줄래? 뭐요? 너. 나한테 아직 마음이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해져야 할까요? 태주 씨. 그걸 왜 물어보세요? 대답이 필요해. 태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순간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하지만 태주 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어차피 의미 없어.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싶었어. 차가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 수가 없었죠. 은주야. 네. 우리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태주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죠.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태주를 다시 만난 걸까요? 왜 하필 사돈으로요? 이 모든 게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 이상한 사람 됐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여보한테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목이 메어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날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원망이 섞인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원망조차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주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게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게 정직하고 싶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태주였습니다. 은주야, 오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태주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태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태주가 떠나지 않았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태주가 좋아하던 과자를 봤습니다. 40년 전에 태주가 자주 사주던 그 과자였어요.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저녁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태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태주 씨.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태주 씨.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간 묻어둔 감정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20대 때 쓰던 일기였죠. 펼쳐보니 태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태주 씨가 도서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태주 씨와 한강을 걸었다. 손을 잡았을 때 정말 행복했다. 태주 씨가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오늘 태주 씨와 헤어졌다. 너무 아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태주 씨를 위해서도. 그때의 아픔이 다시 살아났어요.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태주 씨도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태주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주고받은 번호였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태주 씨, 저도 요즘 힘들어요. 태주 씨 생각이 자꾸 나요. 하지만 우린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를 지웠습니다. 보내면 안 돼. 이러면 더 복잡해져.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목소리가, 따뜻했던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주 씨를 만나지 말자. 연락하지 말자. 이 감정을 묻어버리자.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양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첩장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인쇄소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주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핑계를 댈 수도 없었어요. 인쇄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태주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모든 감정이 교차했어요. 청첩장을 고르는 동안 저는 태주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태주 쪽으로 갔어요. 태주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일이 끝났고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요? 태주의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태주와 함께 식사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모두에게 인사하고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주야, 잠깐만. 태주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왜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괜찮아. 나 화장실 간다고 했어. 태주 씨. 은주야, 너 도망치고 있잖아. 태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선을. 선? 우린 이미 선을 넘었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야. 네. 나 오늘 너 보기 힘들었어. 저도요. 이렇게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 태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태주 씨,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서로에게만 집중했어요. 은주야, 너 없는 40년을 살았어. 그동안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알겠어. 내 인생에 뭔가 계속 비어 있었다는 걸. 태주의 고백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가끔 태주 씨 생각이 났어요. 태주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은주야. 네. 우리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만날 수 없을까? 그 말에 저는 태주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하게요? 응. 사돈이라는 가면 벗고 그냥 은주와 태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는 후회 안 할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내일 저녁. 어디서요? 우리 처음 만났던 캠퍼스. 아직 있을 거야. 40년 전 그 장소.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알겠어요. 내일 저녁 7시. 고마워 은주야. 태주가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찾은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길도 달라졌죠. 하지만 정문 앞 은행나무는 그대로였어요. 태주가 그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40년 전 그 미소였습니다. 왔구나. 네. 우리는 천천히 캠퍼스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죠. 여기. 기억나? 태주가 한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태주 씨가 처음 고백했죠. 그래. 떨렸었어. 우리는 그 벤치에 앉았어요. 은주야 오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무 가식 없이. 좋아요. 나 4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 저도요. 가끔 문득 태주 씨가 떠올랐어요. 후회해? 뭐요? 나랑 헤어진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했어요. 특히 초반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태주 씨를 다시 만나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네, 나 너를 사랑했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태주 씨,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우린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태주 씨는 부인이 있고 전 가부고 우린 사돈이 될 사람들이에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까지 속일 순 없어. 태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해지자. 이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로 끝내자.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억누르고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저는 태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주 씨,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태주를 안았죠.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우리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태주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캠퍼스를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주야.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 멈춰야죠. 여기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멈춰야 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어른이잖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태주 씨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 알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사적으로 만나지 않기로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태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고마워.
오늘 와줘서. 저도요.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태주가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잘 가, 은주야. 태주 씨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주도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태주를 안았던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무너졌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모든 게 생생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며칠 후 결혼식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주를 만나지 않았어요. 태주도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태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리허설이 있던 날 양가가 다시 모였어요. 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 헤어질 때 태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잘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요.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태주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태주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태주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 감정을 여기서 멈추자고요. 하지만 마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태주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죠.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태주 씨, 저 힘들어요. 감정을 멈추라고 했지만 잘 안 돼요. 태주 씨는 어떠세요? 이번에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같아. 은주야, 나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 견뎌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 씨,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모르겠어, 은주야. 정말 모르겠어. 태주의 답장이었습니다. 결국 결말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작도 끝도 없는 채로 남았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주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곧 사돈이 될 겁니다. 명절마다 만나고 손주가 생기면 함께 손주를 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금기된 감정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4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운명.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주 씨,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태주도 어딘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금기된 감정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마음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 그 비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끝나지 않은 채로.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